안녕하세요. 은퇴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는 아제이슨입니다. 요즘에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마음이 급하고 답답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무작정 자격증 취득에 매달리기 바쁘실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생각보다도 냉혹합니다. 막상 은퇴 후에 용기를 내서 이력서를 제출해도 서류 통과는커녕 면접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그때 비로소 후회하게 됩니다. 소중한 시간 날리고 돈까지 허비했다고요. 이런저런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해 놓은 숫자만큼 왠지 모를 안도를 느끼면서 은퇴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현실에 높은 벽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쓸모없는 자격증은 오히려 재취업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쓸데없는 자격증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명쾌하게 파악하고 또 왜 그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 도전해야 성공적인 재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해답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바로 핵심 정보들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유형이 바로 공신력 없는 민간 자격증입니다. 저는 이걸 정말 쓰레기 자격증이라고 과감하게 부르고 싶어요. 사실 국가 자격증이라고 해도 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직종이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런데 하물며 공신력이 거의 없는 민간 자격증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자격증을 따기 위해 들인 시간과 돈은 사실상 강의료와 재료비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따는 바리스타, 정리 수납 전문가, 심리 상담사, 드론 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들은 사실 자격증이 없어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 자격증이죠. 겉보기에는 쓰임새가 많고 유용할 것 같지만 막상 취업 시장에서 보면 일자리가 대단히 한정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자격증들은 여러분의 이력서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경력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 유형은 바로 내 신체적인 요건과 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같은 직종을 뽑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분야는 고령화 사회에서 수요가 많고 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다만 미래를 보고 도전하는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여러분, 이 직업들은 단순하게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부담이 커지는 또 체력적으로 힘든 작업이고 봉사, 배려, 이런 사명감 없이는 정말 오래 하기 힘든 일입니다. 제 5년 후배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 후배가 예전에 저랑 같이 일을 하다가 건강 문제로 주된 직장에서 일찍 퇴직을 하게 되었고 요양하는 기간 동안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후에 주된 직장으로 일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건강이 회복된 후에 용기를 내서 장애인 시설로 취업을 했는데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반나절 정도 일을 해보고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국에 다른 진로를 구상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몸과 마음의 준비 없이 단순하게 수요가 많겠지, 뭐 이런 생각만으로 덜컥 도전했다가는 시간과 귀한 기회만 그냥 허무하게 날리게 되는 겁니다. 꼭 나의 상황과 적성을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바로 경제적인 여유도 충분하지가 않은데 섣불리 도전하는 공인중개사 같은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은 앞서 말씀드린 것에 비하면 그나마 중개업계에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을 갖춘 자격증다운 자격증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은 제가 30대 초반에 은퇴 이후 나중을 위해서 미리 취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도전을 할 때는 나중에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면서 내 작은 사무실 하나 만들어서 놀이터처럼 삼아볼까? 뭐 이런 기분 좋은 심산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죠. 지금 당장 밥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한가롭게 놀이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공인중개사는 사실 취업보다 개업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문제는 개업 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수입이 크게 변화하고 또 특히 경험이 적은 초보자는 사무실 월세조차 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폐업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결국에는 국민적인 장롱 면허 중에 하나가 되고 있죠. 오히려 자격증 자체의 가치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말 여유 있는 분들께는 취미 또는 자기만족으로 추천하고 싶은 자격증입니다. 여러분, 이제 명쾌하게 이해하셨나요? 자격증에 대한 넘쳐나는 광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작정 도전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적성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어떻게 일할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자격증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영상에서도 오버스펙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이런 불필요한 자격증들은 사실은 오버스펙은커녕 이력서의 스펙 목록에도 제대로 끼지 못한다는 사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은퇴가 가까워진 분들, 그리고 이미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우리 선배님들, 마음이 조급하다고 이것저것 덜컥 도전하지 마세요. 그 조급한 시간 동안에 차라리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고 일단 결정했다면 그 한 가지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시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꿋꿋이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 아제이슨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